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8일 아주 추운 새벽 6시입니다. 서울은 지금 영하 1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미국에서 바로 어제 딱 24시간 전입니다. 있었던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 민주주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미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또는 공격 사건의 후유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척 섬너 미 공화당 미국 민주당이죠. 민주당 상원 지도자 두 사람이 정식으로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서 트럼프를 해임하는 절차를 밟으라. 만약 밟지 않으면은 펠로시는 우리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 앞으로 13일 남았지만은 불안해서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탄핵 또는 해임이란 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임피치먼트 또는 해임을 리무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트럼프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겁니다. 트럼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수정헌법 25조에 따라서 부통령이 이 강요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정신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유고 상태를 인정을 하고 해임을 결의하고 그걸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가 이를 추인하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되려면 이제 공화당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화당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이 즉시 하원 상원을 소집을 해가지고 상원에서 탄핵을 결의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쪽이든 민주당, 공화당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을 할 경우에는 트럼프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그냥 두면은 미국의 정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저건 암적 존재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이 인슬렉션이란 말이 이 사건을 규정하는 하나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인슬렉션, 반역이란 뜻입니다. 또는 반란, 반역. 그런데 이 말을 맨 처음 쓴 사람은 미트 롬니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고 지금은 유타주 출신의 상원 의원인데 대통령이 선동한 인슬렉션이다. 그리고 어제 부시 전 대통령도 이 사건을 인슬렉션, 반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점잖은 분인데 어제는 참지 못하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인슬렉션으로 규정하면은 거기에 따른 반드시 응징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 말은 아주 말장난이 끝나지 않으니까 미국 정치인들이 아마 이 말 해놓고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이 공화당에서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일리노이주 공화당 하원 의원 애덤 킨징그란 사람은 파면 해임에 찬성한다. 파면 또는 해임에 찬성한다. 그러고 이 사람은 어제 트럼프가 승복하겠다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졌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지 않으면은 어제 승복하겠다는 말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트럼프가 어제 승복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번 선거가 부정이었으면 부정할 수 없다라고 또 토를 딱 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맞다면은 그리고 한 인간이 맞다면은 자신이 선동한 이런 폭동 상태에서
폭도화한 지지자들이 난입하는 바람에 경찰이 총을 쏘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4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백악관 안에서 충돌이 있어서 4사람이 죽은 것과 똑같은, 오히려 그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큰,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건물은 백악관이 아닙니다. 미국 의사당입니다. 의사당에서 4사람의 지지자가 죽었어요. 트럼프 자신 때문에 4사람의 지지자가 죽은 겁니다. 4사람이 다 여성이고 그중 한 사람은 공군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미안하게 되었다, 죄송하다, I am sorry 정도는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보셨습니까? 이런 인간을 보셨느냐고요. 몇 달 전에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트럼프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누가 농담을 했습니다. 트럼프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양반 같다 하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서로 웃고 헤어졌습니다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자기 책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백악관을 나가서 또 미국 정치의 중심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아직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트럼프 맹종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현직에 있을 때 제거를 해야 된다 하는 이 문제의식의 절박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하원 의원은 FBI에 신고를 했어요. 트위스트로 신고를 하고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트럼프 사진을 딱 넣어가지고 어제 있었던 사건의 이 정보를 지금 제공해달라는 트럼프 FBI의 게시판에 이 트럼프를 범인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한 하원 의원도 나타났습니다. 이 레리 호간 메리랜드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 사람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 해가지고 한국인 사위로 한국 언론이 부르는 레리 호건 씨도 사임을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해야 된다. 사임이냐 해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 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자기 집무실까지 폭도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올리고 하는 이런 수모를 당한 사람이 이 하원 의장 자격이 모양입니다. 의장 자격으로서 이 경찰서장, 의사당 경비 경찰서장의 사표를 요구를 했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서 국무부의 고관 한 사람인데 가브리엘 뭐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도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페이스북에서 트럼프가 선동했다고 썼더니 당장 또 트럼프가 이 사람을 해임을 했습니다.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미 연방 비상대책위원장 피트 게이너는 미국 민주주의 상징을 공격하는 것은 이 반란이다. 나라에 상처를 남겼다. 아직 이 사람은 아직 해임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미국 수사기관이 FBI 연방검찰 총동원돼 가지고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하면은 트럼프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선동한 사람 아닙니까? 트럼프가 어제 군중들 앞에 나가서 저기 의사당을 향해서 행진하라. 가서 압박을 하라. 나도 같이 가겠다. 물론 같이 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리고 절대로 나는 승복하지 않는다. 이런 선거 불복 투쟁은 계속할 것이다. 약한 마음으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과감하게 하라고. 그럼 내가 봐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동을 하고 바로 의사당으로 직진한 이 군중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사실상 한때는 점거가 되고 중요한 의사 진행이 중단되고
부통령은 대피하고 하원 의장도 대피하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 순간 권력의 공백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미국 권력의 중심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시적으로 쿠데타에 성공한 거죠. 반역에 성공한 겁니다. 더구나 그때 중단시킨 의사 일정이 뭡니까? 바이든을 당선자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걸 중단시켜 버렸으니까 사실은 흥정 중단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 점잖은 분인데 이분이 아직은 인surrection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법무장관 후보자 등을 이렇게 지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충성할 필요 없다. 법에 충성하라. 그러면서 흑인 시위가 있었으면 경찰이 그렇게 무르게 대처했겠느냐 하는 아주 뼈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의사당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이 거의 도망가거나 아주 피한 형국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어갔느냐, 쉽게 의사당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면은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네 언론의 이 톱 기사가 뭔지 봤더니 네 언론이 다 removal, impeachment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를 해임 또는 사임하도록 하고 또는 탄핵을 하라. 자, 그런데 미국 이제 정치의 주도권은 완전히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제를 기해 가지고 상원이 민주당 지배로 갔습니다. 하원도 민주당, 백악관도 이제 20일부터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면은 이 트럼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을 좀먹는 바이러스고, 이 트럼프라는 이 정신적 바이러스, 특히 트럼프가 뿌리는 이 음모론은 한국에도 지금 전염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 음모론자들은 트럼프 바이러스에 전염된 거거든요. 이 음모론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미국 정치가, 아니 미국 국민이 제정신을 차릴 수 없다. 트럼프 바이러스의 가장 해악은, 이건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호흡기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를 공격을 해가지고 약 미국 사람들의 한 30-40%를 돌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돌게 만들었냐. 이번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완전한 부정이다. 여기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가 저 베네수엘라나 중국하고 손잡고 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그래서 트럼프가 억울하게 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미국 사람 중에 한 30%, 40%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바이러스, 선동 바이러스예요. 이걸 미국에서 끊어줘야 합니다. 미국 끊어주면은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끼치는 해악, 특히 자유진영에 끼치는 해악은 트럼프가 미국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극복할 수 있는데, 극복 단계에 들어갔는데, 한국에는 아직도 투개표에 부정이 있다. 이런 선동을 통해서 오는 4월 7일의 부산, 서울 보궐선거, 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자유진영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도록 하는 어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질 수 없는 조지아주에서 왜 공화당이 두 석을 잃었습니까? 그건 트럼프가 와가지고 조지아주에서 부정 투개표가 있었다고 선동하는 것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어쨌든 이 기회에 한국과 미국이 이 선동 바이러스, 트럼프 바이러스에서 헤어나는 계기를 확실히 미국
정치인들이 만들어 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